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산의 우파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그 표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뭐라 걸어놨냐면은 우파 진영 연합하여 지방 권력 수호하자, 이런 표를 걸어놨습니다. 이 장소를 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만 제가 이 장소를 얻고자 한 목적이 부산이 이번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얻은 거예요. 박형준 시장하고 전재수 여론조 사니까 계속 전재수한테 밀리더라고요. 이러다가 부산시장이 뺏기겠나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장소를 얻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모으기 좋은 장소로 얻었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교육감 당연히 우리 우파가 이겨야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구청장, 시원, 구현 중에서 우리 시민단체가 후원하고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키는 사람을 적어도 3, 40명 만들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야 하나의 단체만 힘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파 시민단체라고 이름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10여 개 많으면 20, 30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연대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사람을 공천받게 만들고 당선되게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예요. 이번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지방선거 맞추 나면 또 2년 뒤에 총선이 있다 아닙니까? 정말로 제가 하고 싶으면은 2년 뒤에 총선 때 부산의 국회의원을 제대로 좋은 사람을 뽑자는 게 사실 더 큰 목표예요. 국회의원 공천 때 우리 시민단체가 참여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지고 있느냐? 당연히 실세들이 지고 있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국회의원 공천에 전혀 아무런 개입을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18석의 부산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물론 그때 다시 공천 받을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물갈이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메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인물을 우리 시민단체가 양성하고 키우자는 생각을 좀 해요. 그 인물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 청년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연령상으로 저는 20대, 30대, 40대까지 50대 넘으면은 청년 정치인을 하기 어렵겠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마치고 나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20대, 30대, 40대 청년 정치인들을 휴합을 해서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나이만 적다고 해서 무조건 청년 정치인으로 인정할 거냐? 그건 아니죠.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우파 정치인들이 저는 볼 때 너무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좌파와 싸우기 위한 역사적인 학습과 이념적인 가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 그다음 우파 정치권이 그걸 너무 못한 거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이제 양성하는 기본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GPG. 현재 체제 전쟁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기 위한 3단계 전략, 그거를 저희 자유시민연합이 가지고 있고요. 그 3단계 전략을 저희 자유시민연합 회원들은 공유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3단계 전략은 뭐냐? 첫째가 GPG 학습, 두 번째가 조직화, 세 번째가 투표, 이 세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12.3 비영령 영화를 봤는데요. 저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은 저는 실망을 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좌파 정권을 뺏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방법을 제시가 좀 나왔으면 싶었는데, 마지막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 저항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항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좌파 정권과 싸워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권을 무력으로, 총칼로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저항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용어인 건 맞죠. 정관 목사님도 저항권을 얘기하고 우파의 전환길 강사도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현실적인 대안이냐?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대안은 투표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조직화, 이게 저는 현실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년 총선이 부정선거다 하면서 파의 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도 그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선거해봐야 마느냐, 이런 선거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투표하고 조직방대 해봐야 부정선거 하면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직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투표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투표를 가야 됩니다. 조직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했다, 이런 저는 느낌을 그 영화를 보고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선거구별 조직화를 해서 투표를 이기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파 진영이 승리하는 저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는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4년도 부산이에요. 2024년 총선이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참패했죠. 그러나 부산은 18석 중에 17석을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그 17석을 지켜냈는데 그걸 과연 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느냐. 전반적으로 봐서 부정선거를 물론 바로잡고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는 건 맞죠. 방향 그렇게 가되, 그러나 우리는 조직화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거구별로 조직화를 하고 투표를 독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부산시장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교육감도 지켜내야 되죠. 저는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투표율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궐선거에서는 졌죠. 김석준한테 그 교육감 빼앗겼지만 그때 투표율이 20몇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 최하 50%는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50%, 60% 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각 부산의 선거구별로 자유신명 회원을 1000명 모집, 이게 목표거든요. 1000명이 각자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투표하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1000명이 적어도 자기 가족 포함해서 서너 명을 함께 투표하기 운동을 하면은 3, 4천 표가 각 선거구별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투표를 통한 승리,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